여러분, 혹시 노 콘택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하면 연락 끊기 정도가 될 텐데요. 누군가는 이것을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복수하기 위한 이기적인 기술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노 콘택트는 복수나 조종, 통제를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치유와 명료함, 그리고 성장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마음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주고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누군가와 연락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판단력은 안개처럼 흐려지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논리나 자존감에 근거한 결정이 아닌 두려움과 미련 혹은 절박함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게 되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깊게 얽혀버린 그 감정의 끈은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집착의 늪으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노 콘택트는 바로 이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잠시 풀어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의도적인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던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진짜 필요와 강점, 그리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때 당신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부였던 그 사람이 없어도 당신은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침묵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고 답없는 질문과 의심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연락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는 그 고요한 순간에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확인을 갈구하는 마음 대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매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근육이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 콘택트는 당신의 삶에서 그 상대방이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을 때 관계의 근간에 생긴 균열을 보지 못합니다. 거리를 둠으로써 비로소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었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당신을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멈춤이 없다면 우리는 오해와 고통의 굴레를 계속해서 맴돌기 쉽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당신 이야기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 콘택트는 당신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다음 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하나의 챕터를 온전히 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든 혹은 미래의 더 건강한 모습으로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든 말이죠. 노 콘택트를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안녕을 소중히 여기기에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길은 분명 험난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더 맑아진 마음과 더 충만해진 가슴, 그리고 당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능력입니다. 노 콘택트 기간 동안 굳건히 버티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소식을 계속 확인하거나 과거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되감으며 감정의 상처를 계속해서 헤집는다면 치유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으로 자신을 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그 과정을 소화할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심지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모든 감정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마세요. 그 감정이 당신 삶의 이 순간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들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세요. 일기를 쓰며 복잡한 마음을 쏟아내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실컷 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의 독소를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이니까요.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써내려가는 글자 하나,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활동으로 에너지를 돌려보세요. 관계에 얽매여 있거나 감정에 휘둘리느라 소홀했던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책에 빠져들거나 기쁨을 주는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목표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고자 했던 그 사랑과 관심을 당신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지를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치유는 신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자기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 영양가 있는 식사, 충분한 휴식은 필수적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을 돌보면 다른 쪽도 이로움을 얻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혹은 그저 자연 속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당신의 힘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치유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큰 진전을 이룬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모든 상황의 무게가 다시금 버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과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명료함이 찾아올 것을 믿으세요. 이 치유의 기간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부서졌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그 반대편에서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치유를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자기 사랑의 실천이며 그 사랑이 당신을 끝까지 이끌어 줄 것입니다. 노 콘택트 기간 동안 굳건함을 유지하는 또 다른 핵심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도 말이죠. 경계는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공간을 보호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다면 당신은 애초에 고통을 유발했던 그 악순환에 다시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 설정은 명확한 이유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노 콘택트를 선택했는지 이해해 보세요.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나요? 자아를 되찾기 위해서였나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을 적어두고 침묵을 깨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다시 읽어보세요. 이유들이 당신의 경계의 기초가 되며 이 공간이 당신의 안녕을 위해 왜 필요한지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또한 상대방의 소식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거나 공통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행위는 무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소식을 찾아볼 때마다 당신은 감정적인 격발장치의 문을 다시 여는 셈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묶어둡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 그것은 낫고 있는 상처에 일부러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패턴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즉시 멈추고 그 에너지를 생산적이거나 의미 있는 다른 일로 돌리세요. 이것을 근육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습하면 할수록 당신의 절제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생각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기억, 대화, 만약에라는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그저 생각을 인지하고 부드럽게 흘려보내세요. 심호흡이나 명상과 같은 마음 챙김 기술을 연습하여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만의 신성한 안식처이며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결정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은 당신이 왜 노 콘택트를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무심코 당신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별의 시간을 존중해달라는 당신의 필요를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표현하세요. 이것이 원한을 품거나 잔인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와 감정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임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세운 경계를 스스로 존중하세요. 외롭거나 향수에 젖을 때 그 경계를 깨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경계를 지킬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계는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보호하는 틀입니다. 꾸준히 경계를 지켜나갈 때 당신은 이 자기 존중의 행위가 당신의 힘의 초석이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알고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법을 터득한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당신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평안과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 여러분, 혹시 노 콘택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하면 연락 끊기 정도가 될 텐데요. 누군가는 이것을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복수하기 위한 이기적인 기술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노 콘택트는 복수나 조종, 통제를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치유와 명료함,
그리고 성장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마음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주고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누군가와 연락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판단력은 안개처럼 흐려지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논리나 자존감에 근거한 결정이 아닌 두려움과 미련, 혹은 절박함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게 되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깊게 얽혀버린 그 감정의 끈은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집착의 늪으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노콘택트는 바로 이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잠시 풀어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의도적인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던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진짜 필요와 강점, 그리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때 당신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부였던 그 사람이 없어도 당신은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침묵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고 답없는 질문과 의심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연락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는 그 고요한 순간에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확인을 갈구하는 마음 대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매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근육이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콘택트는 당신의 삶에서 그 상대방이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을 때 관계의 근간에 생긴 균열을 보지 못합니다. 거리를 둠으로써 비로소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었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당신을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멈춤이 없다면 우리는 오해와 고통의 굴레를 계속해서 맴돌기 쉽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당신 이야기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콘택트는 당신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다음 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하나의 챕터를 온전히 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든 혹은 미래의 더 건강한 모습으로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든 말이죠. 노콘택트를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안녕을 소중히 여기기에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길은 분명 험난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더 맑아진 마음과 더 충만해진 가슴, 그리고 당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능력입니다. 노콘택트 기간 동안 굳건히 버티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소식을 계속 확인하거나 과거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되감으며 감정의 상처를 계속해서 헤집는다면 치유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으로 자신을 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그 과정을 소화할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심지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모든 감정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마세요. 그 감정이 당신 삶의 이 순간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들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세요. 일기를 쓰며 복잡한 마음을 쏟아내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실컷 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의 독소를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이니까요.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써내려가는 글자 하나,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활동으로 에너지를 돌려보세요. 관계에 얽매여 있거나 감정에 휘둘리느라 소홀했던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책에 빠져들거나 기쁨을 주는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목표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고자 했던 그 사랑과 관심을 당신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지를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치유는 신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자기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 영양가 있는 식사, 충분한 휴식은 필수적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을 돌보면 다른 쪽도 이로움을 얻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혹은 그저 자연 속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당신의 힘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치유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큰 진전을 이룬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모든 상황의 무게가 다시금 버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과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명료함이 찾아올 것을 믿으세요. 이 치유의 기간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부서졌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그 반대편에서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치유를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자기 사랑의 실천이며 그 사랑이 당신을 끝까지 이끌어 줄 것입니다. 노 콘택트 기간 동안 굳건함을 유지하는 또 다른 핵심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도 말이죠. 경계는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공간을 보호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다면 당신은 애초에 고통을 유발했던 그 악순환에 다시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 설정은 명확한 이유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노 콘택트를 선택했는지 이해해 보세요.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나요? 자아를 되찾기 위해서였나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을 적어두고 침묵을 깨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다시 읽어보세요. 이유들이 당신의 경계의 기초가 되며 이 공간이 당신의 안녕을 위해 왜 필요한지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또한 상대방의 소식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거나 공통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행위는 무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소식을 찾아볼 때마다 당신은 감정적인 격발장치의 문을 다시 여는 셈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묶어둡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 그것은 낫고 있는 상처에 일부러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패턴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즉시 멈추고 그 에너지를 생산적이거나 의미 있는 다른 일로 돌리세요. 이것을 근육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습하면 할수록 당신의 절제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생각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기억, 대화, 만약에라는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그저 생각을 인지하고 부드럽게 흘려보내세요. 심호흡이나 명상과 같은 마음 챙김 기술을 연습하여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만의 신성한 안식처이며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결정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은 당신이 왜 노 콘택트를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무심코 당신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별의 시간을 존중해달라는 당신의 필요를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표현하세요. 이것이 원한을 품거나 잔인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와 감정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임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세운 경계를 스스로 존중하세요. 외롭거나 향수에 젖을 때 그 경계를 깨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경계를 지킬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계는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보호하는 틀입니다. 꾸준히 경계를 지켜나갈 때 당신은 이 자기 존중의 행위가 당신의 힘의 초석이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알고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법을 터득한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당신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평안과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 여러분, 혹시 노 콘택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하면 연락 끊기 정도가 될 텐데요. 누군가는 이것을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복수하기 위한 이기적인 기술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노 콘택트는 복수나 조종, 통제를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치유와 명료함, 그리고 성장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마음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주고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누군가와 연락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판단력은 안개처럼 흐려지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논리나 자존감에 근거한 결정이 아닌 두려움과 미련 혹은 절박함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게 되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깊게 얽혀버린 그 감정의 끈은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집착의 늪으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노콘택트는 바로 이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잠시 풀어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의도적인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던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진짜 필요와 강점, 그리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때 당신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부였던 그 사람이 없어도 당신은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침묵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고 답없는 질문과 의심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연락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는 그 고요한 순간에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확인을 갈구하는 마음 대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매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근육이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콘택트는 당신의 삶에서 그 상대방이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을 때 관계의 근간에 생긴 균열을 보지 못합니다. 거리를 둠으로써 비로소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었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당신을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멈춤이 없다면 우리는 오해와 고통의 굴레를 계속해서 맴돌기 쉽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당신 이야기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콘택트는 당신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다음 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하나의 챕터를 온전히 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든 혹은 미래의 더 건강한 모습으로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든 말이죠. 노콘택트를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안녕을 소중히 여기기에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길은 분명 험난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더 맑아진 마음과 더 충만해진 가슴, 그리고 당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능력입니다. 노콘택트 기간 동안 굳건히 버티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소식을 계속 확인하거나 과거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되감으며 감정의 상처를 계속해서 헤집는다면 치유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으로 자신을 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그 과정을 소화할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심지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모든 감정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마세요. 그 감정이 당신 삶의 이 순간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들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세요. 일기를 쓰며 복잡한 마음을 쏟아내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실컷 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의 독소를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이니까요.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써내려가는 글자 하나,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활동으로 에너지를 돌려보세요. 관계에 얽매여 있거나 감정에 휘둘리느라 소홀했던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책에 빠져들거나 기쁨을 주는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목표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고자 했던 그 사랑과 관심을 당신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지를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치유는 신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자기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 영양가 있는 식사, 충분한 휴식은 필수적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을 돌보면 다른 쪽도 이로움을 얻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혹은 그저 자연 속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당신의 힘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치유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큰 진전을 이룬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모든 상황의 무게가 다시금 버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과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명료함이 찾아올 것을 믿으세요. 이 치유의 기간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부서졌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그 반대편에서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치유를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자기 사랑의 실천이며 그 사랑이 당신을 끝까지 이끌어 줄 것입니다. 노 콘택트 기간 동안 굳건함을 유지하는 또 다른 핵심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도 말이죠. 경계는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공간을 보호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다면 당신은 애초에 고통을 유발했던 그 악순환에 다시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 설정은 명확한 이유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노 콘택트를 선택했는지 이해해보세요.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나요? 자아를 되찾기 위해서였나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을 적어두고 침묵을 깨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다시 읽어보세요. 이유들이 당신의 경계의 기초가 되며 이 공간이 당신의 안녕을 위해 왜 필요한지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또한 상대방의 소식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거나
공통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행위는 무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소식을 찾아볼 때마다 당신은 감정적인 격발장치의 문을 다시 여는 셈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묶어둡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 그것은 낳고 있는 상처에 일부러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패턴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즉시 멈추고 그 에너지를 생산적이거나 의미 있는 다른 일로 돌리세요. 이것을 근육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습하면 할수록 당신의 절제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생각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기억, 대화, 만약에라는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그저 생각을 인지하고 부드럽게 흘려보내세요. 심호흡이나 명상과 같은 마음 챙김 기술을 연습하여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만의 신성한 안식처이며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결정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은 당신이 왜 노 콘택트를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무심코 당신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별의 시간을 존중해달라는 당신의 필요를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표현하세요. 이것이 원한을 품거나 잔인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와 감정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임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세운 경계를 스스로 존중하세요. 외롭거나 향수에 젖을 때 그 경계를 깨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경계를 지킬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계는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보호하는 틀입니다. 꾸준히 경계를 지켜나갈 때 당신은 이 자기 존중의 행위가 당신의 힘의 초석이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알고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법을 터득한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당신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평안과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 여러분, 혹시 노 콘택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하면 연락 끊기 정도가 될 텐데요. 누군가는 이것을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복수하기 위한 이기적인 기술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노 콘택트는 복수나 조종, 통제를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치유와 명료함, 그리고 성장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마음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주고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누군가와 연락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판단력은 안개처럼 흐려지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논리나 자존감에 근거한 결정이 아닌 두려움과 미련 혹은 절박함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게 되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깊게 얽혀버린 그 감정의 끈은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집착의 늪으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노콘택트는 바로 이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잠시 풀어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의도적인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던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진짜 필요와 강점, 그리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때 당신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부였던 그 사람이 없어도 당신은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침묵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고 답없는 질문과 의심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연락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는 그 고요한 순간에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확인을 갈구하는 마음 대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매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근육이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콘택트는 당신의 삶에서 그 상대방이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을 때 관계의 근간에 생긴 균열을 보지 못합니다. 거리를 둠으로써 비로소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었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당신을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멈춤이 없다면 우리는 오해와 고통의 굴레를 계속해서 맴돌기 쉽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당신 이야기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콘택트는 당신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다음 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하나의 챕터를 온전히 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든 혹은 미래의 더 건강한 모습으로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든 말이죠. 노콘택트를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안녕을 소중히 여기기에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길은 분명 험난할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더 맑아진 마음과 더 충만해진 가슴, 그리고 당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능력입니다. 노콘택트 기간 동안 굳건히 버티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소식을 계속 확인하거나 과거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되감으며 감정의 상처를 계속해서 헤집는다면 치유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으로 자신을 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그 과정을 소화할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심지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모든 감정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마세요. 그 감정이 당신 삶의 이 순간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들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세요. 일기를 쓰며 복잡한 마음을 쏟아내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실컷 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의 독소를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이니까요.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써내려가는 글자 하나,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활동으로 에너지를 돌려보세요. 관계에 얽매여 있거나 감정에 휘둘리느라 소홀했던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책에 빠져들거나 기쁨을 주는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목표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고자 했던 그 사랑과 관심을 당신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지를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치유는 신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자기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 영양가 있는 식사, 충분한 휴식은 필수적입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을 돌보면 다른 쪽도 이로움을 얻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혹은 그저 자연 속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당신의 힘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치유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큰 진전을 이룬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모든 상황의 무게가 다시금 버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과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명료함이 찾아올 것을 믿으세요. 이 치유의 기간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부서졌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그 반대편에서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치유를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자기 사랑의 실천이며 그 사랑이 당신을 끝까지 이끌어 줄 것입니다. 노 콘택트 기간 동안 굳건함을 유지하는 또 다른 핵심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도 말이죠. 경계는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공간을 보호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다면 당신은 애초에 고통을 유발했던 그 악순환에 다시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 설정은 명확한 이유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노 콘택트를 선택했는지 이해해 보세요.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나요? 자아를 되찾기 위해서였나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을 적어두고 침묵을 깨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다시 읽어보세요. 이유들이 당신의 경계의 기초가 되며 이 공간이 당신의 안녕을 위해 왜 필요한지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또한 상대방의 소식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거나 공통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행위는 무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소식을 찾아볼 때마다 당신은 감정적인 격발장치의 문을 다시 여는 셈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묶어둡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 그것은 낳고 있는 상처에 일부러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패턴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즉시 멈추고 그 에너지를 생산적이거나 의미 있는 다른 일로 돌리세요. 이것을 근육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습하면 할수록 당신의 절제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생각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기억, 대화, 만약에라는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그저 생각을 인지하고 부드럽게 흘려보내세요. 심호흡이나 명상과 같은 마음 챙김 기술을 연습하여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만의 신성한 안식처이며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결정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은 당신이 왜 노 콘택트를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무심코 당신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별의 시간을 존중해달라는 당신의 필요를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표현하세요. 이것이 원한을 품거나 잔인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와 감정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임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세운 경계를 스스로 존중하세요. 외롭거나 향수에 젖을 때 그 경계를 깨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경계를 지킬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계는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보호하는 틀입니다. 꾸준히 경계를 지켜나갈 때 당신은 이 자기 존중의 행위가 당신의 힘의 초석이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결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알고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법을 터득한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당신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이 평안과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 여러분, 혹시 노 콘택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하면 연락 끊기 정도가 될 텐데요. 누군가는 이것을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복수하기 위한 이기적인 기술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노 콘택트는 복수나 조종, 통제를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치유와 명료함, 그리고 성장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마음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주고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누군가와 연락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판단력은 안개처럼 흐려지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논리나 자존감에 근거한 결정이 아닌 두려움과 미련, 혹은 절박함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게 되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깊게 얽혀버린 그 감정의 끈은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집착의 늪으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노 콘택트는 바로 이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잠시 풀어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의도적인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던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